내 이름은 서유진. 그리고 나는 종로의 한 작은 골목에서 2대째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꽤 유명한 한정식집 유진이네의 안주인이자 실질적인 경영자다. 유진이네라는 이름은 시아버지께서 며느리인 나의 이름을 따서 직접 지어주신 것이다. 그만큼 나는 시부모님의 깊은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었고, 나 역시 그분들을 친부모님 이상으로 여기며 이 식당을 내 모든 것을 바쳐 일궈왔다. 저녁 시간이 되면 우리 식당은 언제나 손님들로 붐볐다. 주방 안에서는 시아버지께서 평생을 바쳐 지켜온 손맛으로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내셨고, 홀에서는 시어머니께서 특유의 푸근한 인심으로 손님들을 맞이하셨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것을 총괄하며 식당의 안주인으로서, 그리고 때로는 발빠르게 움직이는 종업원으로서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보내고 있었다. 내게는 듬직한 남편 박지원도 있었다. 그는 비록 식당 일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언제나 나의 가장 큰 응원군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는 낮에는 자신의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했고, 저녁이면 식당에 들러 나의 일을 도와주거나 혹은 나를 기다려주곤 했다. 나는 그런 남편을,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비록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나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우리가 땀 흘려 일궈낸 이 소중한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나의 평화로운 일상에도 아주 작은, 그러나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달 전부터였다. 우리 식당에는 유독 가정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았다. 나는 그 아이들을 단순히 고용인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그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더 챙겨주려 노력했고, 그들의 힘든 사정에 귀를 기울여주는 엄마와도 같은 존재가 되어주고 싶었다. 얼마 전 새로 들어온 민이라는 아이가 있었다. 아이는 늘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 어두운 얼굴이었고, 손님들 앞에서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홀로 있을 때면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다. 나는 그런 아이의 모습이 마음에 걸려 어느 날 저녁 가게 마감을 마친 후 아이를 조용히 불러 앉혔다. 민희야, 무슨 안 좋은 일 있니?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 나의 그 따뜻한 한마디에 아이는 그동안 억눌러 왔던 서름을 터뜨리며 울기 시작했다. 아이는 자신의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계시며 비싼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대학교를 그만두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나는 그런 아이의 사연에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했다. 나는 가게 금고에서 내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나의 비상금의 일부를 꺼내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민희야, 이건 그냥 내가 너에게 빌려주는 돈이라고 생각해. 이걸로 일단 아버지 병원비부터 내드리고 학교도 그만두지 마. 그리고 이 돈은 네가 나중에 성공해서 아주 천천히 부담 갖지 말고 갚아도 돼. 아이는 나의 그 파격적인 제안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리며 내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런 아이의 등을 토닥여주며 따뜻한 저녁밥을 넉넉하게 싸주어 집으로 돌려보냈다. 나는 나의 작은 선행이 한 아이의 꿈과 미래를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과 함께 행복을 느꼈다. 하지만 나의 이런 평화로운 일상과는 달리 남편 지원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이상해지고 있었다. 그는 몇 달 전부터 매일 밤 아주 늦은 시간에 누군가와 비밀스러운 전화 통화를 하기 시작했다. 그는 전화가 올 때마다 황급히 베란다로 나갔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속삭이곤 했다. 나는 처음에는 그의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전화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간간히 들려오는 상대방의 목소리는 남자가 아닌 아주 젊고 애교 섞인 여자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남편이 그녀와 통화할 때의 그 다정한 목소리는 결코 사업 파트너를 대하는 남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나는 몇 번이고 그에게 그 여자의 정체에 대해 물었다. 여보, 매일 밤 누구랑 그렇게 다정하게 통화해요, 혹시? 내가 모르는 중요한 거래처라도 생긴 거예요. 하지만 그는 언제나 그냥 일 때문에 그래.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비즈니스 문제야라는 똑같은 변명만을 되풀이할 뿐이었다. 나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나는 남편을 믿고 싶었지만 그의 그 비밀스러운 행동과 석연치 않은 변명은 나의 믿음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나는 결심했다. 이대로 더는 바보처럼 속고만 있지는 않으리라고. 나는 내 자신의 손으로 그 여자의 정체를 그리고 남편의 비밀을 밝혀내리라고. 나의 그 결심이 서던 날 밤, 나는 잠든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보았다. 하지만 그의 휴대폰에는 어떤 의심스러운 통화 기록이나 문자 메시지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아주 치밀하게 자신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깊은 절망감과 함께 어떤 오기가 생기는 것을 느꼈다. 그래,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렇다면 나도 나만의 방식으로 당신의 그 완벽한 가면을 벗겨주지. 나의 평온했던 결혼 생활에 아주 작은, 그러나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이제 곧 나의 모든 것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되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폭풍의 한가운데로 기꺼이 걸어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금요일 저녁, 우리 식당 유진이네는 언제나처럼 손님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지글거리는 고기 굽는 소리, 사람들의 즐거운 웃음소리, 그리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홀을 바쁘게 오가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종업원들을 지휘하며 정신없는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 식당은 나의 청춘이자 나의 모든 것이었다. 나는 이 공간 속에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곤 했다. 한창 바쁜 시간이 지나고 가게가 조금 한가해질 무렵이었다. 식당 문이 열리며 남편 지원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 젊고 아름다운 한 여자가 함께였다. 나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그 여자를 데리고 계산대에 계시던 시부모님께로 다가갔다. 아버지, 어머니, 인사드려요. 제 가까운 회사 동료 한가은 씨예요. 근처에 왔다가 저희 식당 음식이 너무 맛있다는 소문을 듣고 꼭 한번 와보고 싶다고 해서요. 남편의 그 능청스러운 소개에 시부모님께서는 한바구음을 지으시며 그 여자를 반갑게 맞이하셨다. 아이고, 어서 와요. 우리 아들 동료면 우리 딸이나 마찬가지지. 이렇게 예쁜 동료를 두었네. 우리 아들이, 시어머니께서는 그 여자의 손을 잡고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처럼 살갑게 대하셨다. 시아버지 역시 주방에서 나오셔서 어서 오게. 이 사람아, 내가 오늘 아주 맛있는 걸로 대접하지라며 호탕하게 웃으셨다. 나는 그 모든 광경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내 마음속에서는 설마 아닐 거야라는 마지막 희망과 역시 내 예상이 맞았구나 라는 차가운 절망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시부모님은 가게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남편과 그 여자를 앉혔다. 그리고는 나에게, 특별히
더 신경 써서 대접하라고 신신당부하셨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주문을 받기 위해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나는 애써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다정한 아내의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다. 내가 그들의 테이블 앞에 섰을 때 한가은이라는 그 여자가 나를 보며 아주 해맑고 순진한 미소와 함께 말했다. 형수님,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식당이 정말 예쁘네요. 그 목소리 아주 높고 애교가 섞여 있으며 끄틈이 살짝 콧소리로 마무리되는 바로 그 목소리, 내가 지난 몇 달간 매일 밤 베란다 문틈으로 엿들었던 내 남편과 비밀스러운 통화를 나누던 바로 그 여자의 목소리였다. 그 순간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식당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는 듯했고 내 귀에는 오직 그녀의 그 가증스러운 목소리와 함께 내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내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렸고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주문서와 펜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다. 나는 테이블의 가장자리를 힘껏 붙잡고 겨우 쓰러지지 않고 버텨냈다. 그래, 이 여자였구나. 내가 그토록이나 알고 싶어 했던 내 남편의 비밀스러운 연인의 정체. 그녀는 지금 나의 시부모님께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나의 식당, 나의 공간에 너무나도 뻔뻔하고 당당하게 앉아 있었다. 그리고 내 남편은 그런 그녀의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 아내를 향해 위선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보다 더 완벽하고 이보다 더 잔인한 희극이 또 있을까? 나는 떨리는 손을 감추고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반가워요. 가은 씨, 처음 뵙겠습니다. 내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지옥과도 같은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다. 나는 그들을 위해 우리 식당에서 가장 비싸고 맛있는 음식들을 직접 날라야만 했다. 나는 그들이 서로에게 음식을 먹여주고 다정한 눈빛을 교환하는 모습을 바로 눈앞에서 지켜보아야만 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며 아무것도 모른 채 두 사람, 정말 친한가 보네. 보기 좋다라며 흐뭇하게 웃으시는 시부모님의 모습까지도 나는 이 모든 잔인한 연극의 유일한 관객이자 동시에 가장 비참한 희생양이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머님, 아버님,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들르겠습니다. 한가은이라는 여자는 마지막까지도 완벽한 연기를 펼치며 나의 시부모님께 깍듯이 인사를 했다. 그래, 또 오게. 언제든 환영이야. 그들이 사라진 후 식당 안에는 다시 일상의 소음이 찾아왔지만 나의 세상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가게 마감을 마친 후 나는 텅 빈 홀, 그들이 앉았던 바로 그 테이블 앞에 홀로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그들이 남기고 간 화려했지만 역겨웠던 식사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나의 그 평온했던 일상, 내가 그토록이나 지키고 싶었던 나의 가정은 이미 오래전에 파괴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이제 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싸워야만 한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서 슬픔과 배신감은 어느새 차갑고도 단단한 분노로 변해가고 있었다. 나는 결코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터였다. 나는 반드시 저 두 남녀의 그 위선적인 가면을 벗기고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할 것이다. 나의 조용한 전쟁은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린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텅 빈 식당홀에 홀로 남아 그들이 앉았던 테이블을 닦고 또 닦았다. 마치
그들의 더러운 거짓말의 흔적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기라도 하려는 것처럼 시부모님께서는 피곤하다며 먼저 위층으로 올라가셨고 남편 지원은 그런 부모님의 뒤를 따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집으로 돌아갔다. 그들의 세상에서는 오늘 저녁 역시 그저 아들의 싹싹한 동료와 함께한 기분 좋은 식사로 기억될 터였다. 하지만 내게는 아니었다. 오늘 밤은 나의 모든 믿음과 사랑이 산산조각 난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잔인한 밤이었다. 내 머릿속은 온통 그 여자 한계은과 남편 지원의 얼굴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그 뻔뻔한 미소, 그들의 그 위선적인 대화, 그리고 그들이 나를 바보로 취급하며 주고받았던 그 은밀한 눈빛까지,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다. 나는 분노에 몸을 떨었다. 당장이라도 위층으로 달려 올라가 잠들어 있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그 여자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나를 속여왔는지 모든 것을 따져 묻고 싶었다. 그리고 그 가증스러운 두 남녀의 머리채를 잡고 시부모님 앞으로 끌고 가 그들의 추악한 진실을 만천해 폭로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차가운 이성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지금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들은 분명 내가 이성을 잃고 소란을 피우기를, 그래서 나를 의심 많고 질투심에 눈이 먼 아내로 몰아가기를 바라고 있을 터였다. 나는 결코 그들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작정이었다. 나는 분노를 억누르고 차갑게 이성을 되찾았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들을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파멸시키는 완벽한 복수였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는 더 확실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모든 정리를 마친 후 나는 위층, 우리의 집으로 올라갔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아무것도 모르는 척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 평소처럼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아내 고생 많았네. 가게 일은 다 끝났어. 나는 그의 그 가증스러운 위선에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나는 대답 대신 냉장고에서 차가운 물 한 잔을 꺼내 마셨다. 그리고는 그의 맞은편 소파에 앉아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나는 아주 평온하고도 나른한 목소리로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그에게 말을 건넸다. 오늘 왔던 한가은 씨 말이에요. 내 입에서 그 여자의 이름이 나오자 남편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참 괜찮은 아가씨 같더라. 싹싹하고 부침성도 있고 시부모님께서도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던데. 그래, 당신도 마음에 들었다니 다행이네. 남편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다. 나는 와인잔을 기울이듯 아주 우아하게 나의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목소리가 참 익숙하던데. 나는 그의 눈을 들여다보며 아주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다. 혹시 당신이 매일 밤 베란다에서 통화하는 그 중요한 거래처 분인가 봐요. 내 말이 끝나자 거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남편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지고 그의 손에 들려있던 리모컨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의 동공은 모든 비밀을 들켜버린 자의 그것처럼 공포와 당혹감으로 세차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완벽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연극이 나의 이토록이나 날카로운 한마디에 완전히 간파당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했다. 무슨 소리야. 당신
피곤해서 헛소리 하는 거야, 그냥. 목소리가 좀 비슷한 거겠지. 그는 횡설수설하며 서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나는 그런 그의 모습을 아주 차갑고도 여유로운 미소와 함께 지켜보았다. 나는 더 이상 그를 추궁하거나 그의 변명을 반박하지 않았다. 나는 이미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은 후였다. 그의 그 공포에 질린 눈빛이 바로 모든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피곤하긴 하네요. 나는 그의 곁을 지나 침실로 향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하긴 오늘 당신 가까운 동료랑 중요한 거래처 두 분을 한꺼번에 모셨으니 내가 피곤할 만도 하죠. 나의 그 비웃음 섞인 농담에 남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침실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그리고는 아주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다. 내 마음속을 짓누르던 모든 의심과 불안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이제 오직 복수를 향한 차가운 결의와 함께 승리를 예감하는 자의 평온함만이 남아있었다. 나의 첫 번째 방역은 성공했다. 나는 그에게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 아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날린 것이었다. 이제 두 번째 라운드를 준비할 시간이었다. 나는 내일 아침 날이 밝는 대로 대한민국 최고의 사설 탐정을 찾아갈 생각이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한가은이라는 그 여자의 모든 것을, 그리고 그녀와 내 남편의 모든 추악한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낼 것이다. 나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날 밤의 그 차가운 대립 이후 남편 지원과 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얼음벽이 생겼다. 그는 더 이상 내 앞에서 다정한 남편인 척 연기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나를, 자신의 행복한 연애를 방해하는 의심 많고 성가신 아내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그 뻔뻔한 연극에는 이제 그의 내연 여인 한가은이라는 여자까지 동참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나를 이 집안에서 완전히 고립시키고 나를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어 나 스스로 나가떨어지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들의 첫 번째 공격 목표는 바로 나의 시부모님, 그리고 우리 가족의 심장과도 같은 공간인 식당 유진이네였다. 한가은이라는 여자는 그날 이후 거의 매일같이 우리 식당을 찾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손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남편의 가장 가까운 동료라는 가면을 쓰고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의 일상 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언제나 양손 가득 시부모님께서 좋아하시는 값비싼 과일이나 영양제들을 사들고 왔다. 그리고는 시어머니의 곁에 앉아 어머님, 요즘 기력이 없어 보이세요.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라며 살갑게 애교를 떨었다. 또한 그녀는 주방에서 평생을 일해오신 시아버지를 돕겠다며 팔을 걷어붙이고 설거지를 하거나 홀서빙을 돕기도 했다. 나의 순진한 시부모님은 그런 그녀의 가증스러운 연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며느리인 나보다도 더 싹싹하고 애교 많은 그 젊은 처녀를 아끼고 예뻐하기 시작했다. 저 개운이라는 아가씨는 참 싹싹하고 애교도 많은데 우리 며느리는 요즘 왜 저렇게 무뚝뚝하고 표정이 없는지 몰라. 시어머니께서는 내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씀하시곤 했다. 가은 양이 식당 일을 도와주니 일이 훨씬 더 수월하네. 젊은 사람이 참 똘똘해. 우리 아들 회사에 저런 인재가 있다니 정말 든든하겠어. 시아버지 역시 그녀의 편을 들었다. 나는 그들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칼로 베이는 듯한 고통을 느껴야 했다. 내가
지난 10년간 이 식당을 위해, 그리고 이 가정을 위해 얼마나 헌신해왔는데, 그 모든 나의 노력과 희생이 저 여우 같은 연애 가식적인 영이 몇 번에 완전히 부정당하고 있었다. 나는 이 집안에서, 그리고 내가 평생을 바친 이 식당에서 완벽하게 고립되어 갔다. 시부모님은 이제 내게 어떤 상의도 하지 않으셨고, 남편은 대놓고 그 여자와 나의 앞에서 다정한 모습을 연출했다. 나는 그들의 그 잔인한 연극을 매일같이 바로 눈앞에서 지켜보아야만 하는 가장 비참한 관객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그 유치한 심리전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다. 그들이 나를 고립시키려 할수록 나의 복수심은 더욱더 차갑고 단단하게 타올랐다. 나는 그들이 나의 무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식당을 더럽히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나는 안 실장을 통해 그들의 모든 것을 더욱더 집요하게 파헤치기 시작했다. 안 실장은 유능했다. 그는 며칠 만에 남편과 한가은이 밀회를 즐기는 호텔과 그들이 함께 쇼핑을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내게 보내왔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처럼 웃고 있었다. 남편의 손에는 내가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것은 곧 한가은의 팔에 걸려 있었다. 나는 그 사진들을 내 휴대폰에,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하나 저장했다. 이것은 나의 아픔의 증거이자 동시에 그들을 심판대에 세울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터였다. 시간이 흘러 시어머니의 생신날이 다가왔다. 예상대로 한기은은 그날도 아침 일찍부터 우리 집을 찾아와 자신이 직접 끓였다는 미역국을 시어머니께 대접하며 며느리인 나보다 더 며느리 같은 행세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시어머니를 위해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모두 그녀가 예약했다는 최고급 한정식집에 모였다. 그곳에서 그녀는 시어머니를 위해 준비했다는 선물을 꺼내놓았다. 그것은 바로 유럽 왕복 항공권과 함께 최고급 호텔 숙박권이었다. 어머님, 늘 저희를 위해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번 기회에 아버지랑 두 분이서 오붓하게 유럽 여행이라도 다녀오세요. 제가 모든 걸 준비했어요. 그녀의 그 통 큰 선물에 시부모님께서는 감동하여 눈물까지 글썽이셨다. 아이고, 갸은아, 내가 너 같은 딸이 있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나는 그들의 그 역겨운 심파극을 차가운 미소와 함께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는 내 가방에서 내가 준비한 진짜 생신 선물을 꺼내들었다. 그것은 바로 안 실장이 오늘 아침 내게 보내온 아주 따끈따끈한 서류 봉투였다. 나는 그 봉투를 시어머니의 앞에 내려놓았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이건 제가 어머님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에요. 모두의 시선이 내가 내민 서류 봉투에 쏠렸다. 며느리 미영이, 아니, 한계은은 불안한 눈빛으로 나와 서류 봉투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나는 그녀를 향해 아주 우아하고도 잔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갸은 씨, 직접 한번 열어보지 그래요. 당신과 내 남편의 추악한 진실이 담긴 아주 특별한 선물이니까. 나의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끝났다. 나의 길고도 외로웠던 싸움은 이제 그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생신날. 그날은 바로 내가 계획한 모든 복수의 마지막 막을 올리는 운명의 날이었다. 나는 이 날을 위해 지난 몇 주간 지옥과도 같은 시간들을 견뎌왔다. 나는 더 이상 남편의 위선과 내연녀의 가식, 그리고 시부모님의 오해 속에서 고통받는 나약한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그들의 모든 것을 파괴할,
가장 날카로운 칼날을 품고 있는 차가운 복수의 화신이었다. 장소는 우리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유진이네의 가장 큰 연회장이었다. 시어머니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모든 친척들과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 자리에는 당연히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인 남편의 가까운 동료 한계은이라는 여자도 함께였다. 그녀는 그 어떤 며느리보다도 더 살갑고 애교 넘치는 모습으로 시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있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에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값비싼 명품 스카프를 선물하며 아양을 떨었다. 시어머니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감동하여 내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아주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이고, 개훈아, 네가 내 며느리였으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우리 무뚝뚝한 며느리보다 네가 100배는 낫구나. 시어머니는 나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그 말에 주변에 있던 모든 친척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나는 그들의 조롱 섞인 시선 속에서 다시 한번 깊은 굴욕감을 느껴야 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래, 마음껏 웃어둬라. 너희들의 그 더러운 연극이 이제 곧 끝장날 테니까. 모든 식사가 끝나고 파티가 무르익어갈 무렵이었다. 시아버지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시어머니를 위한 축사를 시작하셨다. 그는 아내에 대한 사랑과 함께 아들 지원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한참 동안 늘어놓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한가은을 향해 특별한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준 우리 지원이의 소중한 동료 한가은 양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네. 자네처럼 싹싹하고 유능한 친구가 우리 지원이 곁에 있어주니 내가 마음이 다 든든하구먼. 모든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한가은은 수줍은 듯 그러나 아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이제 이 집안의 예비 며느리라도 된 것처럼 완벽하게 자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버님, 잠시만요. 저도 어머님을 위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나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나는 내 가방에서 작은 리모컨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연회장 한쪽 벽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향해 그 리모컨을 눌렀다. 이것은 제가 지난 몇 주간 제 남편과 그의 가까운 동료의 모습을 담아 제작한 아주 특별한 영상 선물입니다. 어머님의 생신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모두 함께 즐겁게 감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이 끝나자마자 대형 스크린에 충격적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은 며칠 전 남편과 한계은이 호텔의 스카이라운지에서 밀회를 즐기는 모습으로 시작되었다. 두 사람은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에게 와인을 따라주고 음식을 먹여주며 영락없는 연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영상에는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 내용이 자막과 함께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지원 씨, 근데 형수님은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가 매일 밤 통화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따로 만나는 거, 걱정 마. 개은아, 우리 와이프는 좀 둔해서 이런 거 전혀 눈치 못 채는 여자야.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이미 완전히 내 편이잖아. 이제 이 집안의 진짜 며느리는 유진이가 아니라 바로 너야. 그들의 그 대화 내용이 공개되는 순간 연 회장 안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 시부모님의 얼굴은 경악과 함께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굳어갔다. 하지만 영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다음 장면은
두 사람이 호텔의 주차장에서 아주 격렬하게 키스를 나누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함께 호텔의 객실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마지막으로. 영상은 끝이 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연회장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자리에 쓰러져 실신하셨고 시아버지는 분노에 차 아들 지원의 뺨을 내리쳤다. 이 천하의 몹쓸 놈. 주인공이었던 지원과 개운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이 그토록이나 공들여 쌓아 올렸던 모든 위선적인 가면들이 나의 이 영상 한 편으로 인해 완전히 벗겨져 버린 것이었다. 나는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아주 차갑고도 평온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나를 배신했던 남편과 나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그 여자를 향해 나의 마지막 판결을 내렸다. 이것이 당신들이 내게 안겨준 모욕에 대한 나의 대답입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나의 길고도 외로웠던 싸움은 그렇게 가장 화려하고도 통쾌한 방식으로 나의 완벽한 승리로 막을 내리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생신 파티가 열렸던 그날 밤. 그곳은 한 가족의 행복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닌 추악한 배신과 거짓이 만천에 드러나는 잔인한 심판의 무대가 되었다. 내가 준비한 영상 한 편은 남편 박지원과 그의 내연녀 한가은의 모든 위선을 남김없이 벗겨내었고 그들을 가장 굴욕적인 방식으로 파멸시켰다. 나는 그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을 뒤로하고 홀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나는 근처에 한적한 호텔의 방을 잡았다. 나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한 깊고도 차가운 고찰의 시간이 내 마음속에서는 통쾌함과 함께 내 손으로 내 가정을 파괴했다는 깊은 허탈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내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다. 남편, 시부모님,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친척들의 전화였다. 나는 그 어떤 전화도 받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그 어떤 변명이나 위선적인 위로도 듣고 싶지 않았다. 대신 나는 인터넷을 켰다. 예상대로 이미 온라인 세상은 우리 가족의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종로 맛집 유진이네. 사장 아들의 막장 불륜 드라마.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신날 남편의 불륜 영상 공개해. 충격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실시간으로 쏟아져 나왔고 그날 파티에 참석했던 누군가가 몰래 촬영한 듯한 현장 영상이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영상 속에는 경악하는 시부모님의 얼굴과 잿빛으로 변한 채 고개를 숙인 남편과 한가은의 비참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아무런 표정 없이 그저 덤덤하게 바라보았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했던 결과였다. 다음 날 아침 호텔방으로 나의 시부모님께서 찾아오셨다. 그들은 어떻게 내가 있는 곳을 알았는지 헬쑥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어젯밤의 그 분노와 충격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깊은 절망감과 함께 며느리인 나를 향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가득 서려 있었다. 두 분은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평생을 자식들 앞에서 권위를 잃지 않으려 노력하셨던 나의 완고하고 고집센 시아버지께서 먼저 내게 용서를 구하셨다. 아가, 이 늙은이의 눈이 어두워 내 며느리가 아니라
요망한 여우 년의 말만 믿었구나. 내 아들놈이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오히려 너를 나무라고 구박했으니 이 애비를 용서하지 마라. 그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통렬하게 후회하고 있었다. 시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어젯밤의 충격으로 실신까지 하셨지만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다. 얘야,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네가 우리 집안을 위해 그리고 이 식당을 위해 지난 10년간 얼마나 헌신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너에게 상처만 주었구나. 널 의심하고 널 무시했던 이 못난 시어미를 제발 용서해다오. 나는 그들의 그 진심 어린 사죄 앞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 마음속에서 그들을 향한 원망과 미움은 이미 눈 녹듯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들 역시 결국에는 자신의 아들에게 속은 또 다른 피해자였을 뿐이니까. 일어나세요. 아버님, 어머님,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두 분께서 저에게 잘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희를 이렇게 만든 것은 두 분의 아들이자 제 남편이었던 그 사람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나의 마지막 결심을 이야기했다. 저는 지원 씨와 이혼할 생각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을 남편으로 믿고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을 문제에 대해서도 나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저는 이 식당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유진이네는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평생을 바쳐 이룩한 곳이자 동시에 저의 모든 청춘과 땀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저는 이 식당을 지킬 겁니다. 그리고 두 분을 제 친부모님처럼 평생 모시고 살아갈 생각입니다. 내 말에 시부모님께서는 다시 한번 눈물을 터뜨리며 나의 손을 잡고 고맙다는 말만을 반복하셨다. 그날 이후 우리에게는 새로운 질서가 찾아왔다. 남편 지원과 내연녀 개우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다. 지원은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가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더 이상 이 좁은 세상 속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는 파렴치한 불륜남녀로 낙인 찍혔다. 나는 그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그의 모든 유책 사유를 근거로 나는 아주 쉽게 승소할 수 있었다. 그는 내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잃은 그에게는 그럴 능력조차 없었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나는 시부모님과 함께 우리 식당 유진이네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집중했다. 소문 때문에 한동안 손님의 발길이 끊기기도 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시아버지의 변함없는 손맛과 시어머니의 따뜻한 인심, 그리고 나의 헌신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손님들의 신뢰를 되찾기 시작했다. 나의 삶에 새로운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다. 배신과 눈물로 얼룩졌던 과거는 지나갔고 나의 앞에는 이제 새로운 가족이 된 시부모님과 함께 이 소중한 공간을 지키고 가꾸어 나가야 할 새로운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다. 나의 길고도 험난했던 싸움은 끝났고 이제는 그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행복을 찾아 나아갈 시간이었다. 그날의 폭풍 같았던 사건이 지나간 후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나의 삶에는 그리고 우리 식당 유진이네에는 아주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나는 전 남편 박지원과 법적으로 완벽하게 남남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잘못에 대한 대가로 위자료와 함께 식당에 대한 모든 권리를 내게 양도하고 우리 가족 앞에서 영원히 사라졌다. 나는 시부모님과 함께 잿더미가 될 뻔했던 우리 식당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모든 것을 바쳤다.
처음에는 우리 가게에 대한 흉흉한 소문 때문에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기도 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시아버지께서는 변함없는 손맛으로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내셨고 시어머니께서는 이전보다 더 푸근한 인심으로 손님들을 맞이하셨으며 나는 젊은 감각과 함께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식당의 경영 혁신을 이끌었다. 우리의 진심은 통했다. 유진이네는 이전보다 훨씬 더 유명한 맛집으로 거듭났고 사람들은 우리 식당의 맛뿐만 아니라 역경을 이겨낸 우리 가족의 이야기에 더 큰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었다. 나는 이제 단순히 한 남자의 아내나 한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었다. 나는 대한민국 요식업계가 주목하는 가장 젊고 유능한 여성 경영인 중 한 명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했다. 나와 시부모님의 관계 역시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단단하고 애틋해졌다. 그분들은 더 이상 나를 며느리로 대하지 않으셨다. 대신 위기에 빠졌던 가문을 구하고 못난 아들을 대신하여 자신들의 노후를 책임져주는 세상에 둘도 없는 자랑스러운 딸로 여기셨다. 나 역시 그분들을 나의 친부모님 이상으로 여기며 사랑으로 모셨다.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어떤 혈연보다도 더 진한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아주 특별한 결심을 하게 되었다. 나는 나의 이 아픈 경험을 이제는 더 큰 사랑과 나눔으로 승화시키고 싶었다. 나는 과거의 나처럼 남편의 배신으로 인해 삶의 모든 것을 잃고 길 위에서 방황하는 여성들을 돕기 위한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시부모님과 상의하여 우리 식당의 수익금 일부를 투자하여 유진의 부엌이라는 이름의 작은 요리 교실을 열었다. 그곳은 단순히 요리를 가르치는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상처 입은 여성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요리라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 희망의 공간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그들에게 우리 식당의 모든 비법을 아낌없이 전수해 주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겪었던 시련과 그것을 이겨냈던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의 든든한 멘토가 되어 주었다. 여러분, 요리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때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상처 입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갑옷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할 테니까요. 나의 진심 어린 격려에 많은 여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용기를 얻었고 그들 중 몇몇은 우리 식당의 새로운 직원이 되거나 혹은 자신만의 작은 가게를 열어 성공적으로 재기하기도 했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돈이나 명예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아주 큰 보람과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였다. 우리 식당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손님들로 붐볐고 그 안에서는 사람들의 즐거운 웃음소리와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다. 나는 식당 홀 중앙에 서서 그 모든 행복한 풍경을 미소와 함께 바라보고 있었다. 나의 곁에는 이제는 나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시는 시부모님께서 함께 서 계셨다. 나는 깨달았다. 인생에서 가장 큰 복수란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없이도 내가 얼마나 더 눈부시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증명해 보이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란 사랑하는 사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데 있다는 것을,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아파하는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내 자신의 힘으로 내 삶의 주인이 되었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진정한 의미의 퀸이었다. 나의 두 번째 봄은 그렇게 가장 눈부시고도 찬란한 모습으로
나의 삶 전체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독자 여러분께, 지금까지 남편이 불륜녀를 가족 식당에 데려와 가까운 동료라고 소개했을 때 시부모님은 반갑게 맞이했지만, 나는 그 여자가 매일 밤 남편과 통화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라는 긴 제목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한 여성이 겪는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배신, 그리고 그 배신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자신의 존엄성과 행복을 되찾아가는 과정을 그리고자 했습니다. 주인공 서유진 씨는 자신을 기만한 남편과 내연녀에게 복수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오해했던 시부모님을 용서하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만들어 나갔으며, 나아가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다른 여성들을 돕는 성숙한 리더로 거듭났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란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처를 끌어안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가 독자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함께 어떤 시련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행복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용기를 드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유진이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자신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길고도 통쾌했던 여정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따뜻한 이해와 변함없는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